그 성탄제랑 새 두 개 나란히 놓고 일단 공통점으로 얘기를 하면은 폭력성. 음, 됐죠?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성탄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얘도 이제 시창작 배경이 되는 시대현실이 일제강점기라는 거.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됐죠? 내용. 표면적 내용이 여기서 등장하는 게 몰입꾼. 이 이제 사냥감들, 뭐 꼭 사냥감이 하나로만 특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표로 되는 건 사슴이긴 합니다. 그렇죠? 사슴을 포함한 이제 무 짐승들. 그렇죠? 여기에게 보이는 폭력 됐나요? 이게 이제 보기가 보기가 주어진다면, 그렇죠? 이제 이면적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이거는 이제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억압과 탄압, 요 내용으로 확장해서 볼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만 좀 체크해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산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이 어두운 숲이 이제 그러니까 세모가 되는 겁니다. 부정적 현실로 대응시켜서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몰입꾼 당연히 세모겠고,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 괜찮죠? 쫓기는 사슴. 눈 위에 흘리는 따뜻한 핏방울. 요게 이제 자, 시각적인 대비도 있죠. 흰색과 붉은색의 시각 색채 대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눈 차가움과 따뜻한 핏방울이니까 촉각적 대비가 될 수도 있죠. 둘 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부각되는 거는 피, 폭력성이죠. 비극성과 폭력성이 강조된 효과죠. 됐습니까? 현실의 폭력성, 현실의 비극성 이렇게 연결 지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슬기, 밤이 깊도록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야, 요 횃불 같은 경우에 조심하셔야 돼요. 음, 밤에 불을 켠다고 해서 이게 긍정적인 애가 아니야. 이 횃불은 사냥을 위한 거잖아. 그죠? 사냥 행위가 멈추지 않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사냥인 거라고. 이게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 거지. 폭력이 지속되는, 됐죠? 이 횃불 좋은 걸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형 가겠습니다. 묻짐승도 당연히 동그라미겠지. 묻짐승들 당하는 대상이니까. 사냥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묻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포수 세모와 사냥개 세모. 괜찮습니까? 이거는 지금 서로 대응하는 대상들이 있으니까 그때 나이 어린 사슴 동그라미는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 표범과 늑대가 우리 뭐 일반적으로 자연에서는 포식자의 위치에 있는 짐승들이지만 여기서는 사냥을 당하는 대상이에요. 얘네 셈으로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죠? 몰입꾼은 셈은 맞죠? 그러니까 억압의 주체와 억압과 폭력의 주체. 우리가 지금 구분한 건 이렇게 해요. 세모와 이와 대비되는 억압과 폭력의 대상.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각각 대응되는 게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일제가 될 것이고, 동그라미는 우리 민족이 될 것이고. 그렇죠? 자, 다음 면 내려갈게요. 다음 면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되게 비극적이죠.
어미가 상처 입은 어미를 핥아대고 있는 어린 사슴. 자, 그는 어두운 골짜기 세모의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 동그라미와 깊은 골 세모와 눈 속 세모에서 하얀 꽃 동그라미 피는 약초 동그라미. 괜찮습니까? 자, 세모와 동그라미를 통해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죠?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자라는 희망인 거지. 괜찮습니까? 있나?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일제강점기의 그 고난과 시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광복을 향한 그 염원, 그쵸? 광복을 향한 염원, 바람, 이런 것들이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겠지. 자,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복소리 울린다. 이 쇠복소리 있죠? 쇠복소리 표시해 두시고요. 요거 해석을 조금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쇠복소리가 어쨌든 몰입꾼이 치는 쇠복소리. 됐죠? 라고 해석을 한다면 몰이 사냥이 계속됨.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비극성과 폭력성의 이미지로 연결되는 거죠? 괜찮죠?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이게 해석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목이 성탄제잖아. 성탄절,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미지의 제목을 왜 달아놨을까가 이 쇠복소리랑 이렇게 연상시킨다라는 차관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의 이제 쇠복소리는 성탄제의 종소리를 연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의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용서, 화해 이런 거란 말이지. 괜찮습니까?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됐죠? 종교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용서와 화해의 이미지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제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제를 용서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괜찮습니까? 우리가 일제 이 폭력행위를 용서해야 한다가 아니라 일제가 멈춰야 된다고. 폭력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됐죠? 폭력과 억압을 중지를 소망하는 거지. 괜찮죠? 근데 1번으로 해석할 때랑 2번으로 접근했을 때랑 해석의 방향성이 조금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석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폭력행위가 이루어지고, 근데 어차피 전반적인, 전체적인 작품의 주제의식을 연결해보면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쇠복소리를 그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멈추었으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긴 소리로 볼 수도 있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표현상의 특징만 얘기를 하자면 역설적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됐죠? 죽은 이가 죽는 이를 묻는 건 모순된 상황이잖아. 괜찮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드러내고 있느냐. 여기서 지금 죽은 이, 죽는 이 전부 다 사냥 당하는 입장이잖아. 당하는 입장이니까 나약한 생명을 향한 폭력 행위를 폭력을 멈추어야 한다. 라는 이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 결국 이제 이거는 식민 지배를 비판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됐죠?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라는 얘기는 더 이상의 폭력은 없어야 한다라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년 내려갈게요. 자,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요 맑은 이슬은 당연히 눈물이죠. 눈물. 사슴의 눈물. 그리고 눈 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눈물과 피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 사슴이 희생당하고 있는 모습, 희생당하는 사슴 모습인 거지. 결과적으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마지막 년에 등장시킴으로써 폭력성, 그렇죠? 억압과 폭압의 현실에 대한 비극성, 요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몰입꾼이 사슴에게 또는 뭇 짐승들에게 행하는 폭력에 대한 비극성, 요거를 강조해서 드러내고 그 폭력성이 멈추었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당연히 시대적 현실을 그냥 버리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현실의 프레임을 씌워서 현실 인식에 대한 비극적 또는 비판적 의식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 이어지는 새로 넘어갈 거야. 괜찮습니까? 아이고, 86이 아니라 96. 그렇죠? 새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폭력을 행하는 존재와 폭력을 당하는 존재가 대비가 돼요. 괜찮습니까? 자,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자,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바람의 여울터 동그라미 칠게요.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근을 동그라미. 이게 자연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 이곳에서 새 동그라미는 노래한답니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괜찮습니까? 자, 표현사의 특징 모르면서를 반복했어요. 됐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한다.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한다잖아. 문장 순서 바꿨으니까 도치도 있죠? 반복과 도치. 무엇을 무엇을 강조하는지가 중요하죠. 자, 새는 어떤 의도된 또는 어떤 인위적인 그런 모습이 없는 존재예요. 괜찮습니까? 의도와 가식이 없는 순수한 새, 순수함. 요게 중요합니다. 새의 순수함. 됐죠? 문제 없죠? 이 시에서는 새가 순수한 자연의 모습이에요. 결론 짓고 갈게요. 새, 순수한 자연을 상징하는 거. 됐죠? 자, 1년의 마지막 부분 두 줄이 남았네요. 자,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마찬가지죠?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됐죠?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는 건 역시 순수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자연인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한 자연에 대해서 두 번째 형 갑니다. 그러한 자연에 대해서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하다. 됐죠? 가식하지 않는 순수한 모습. 하지만 포수, 세모는 한 덩이의 세모로 순수를 겨냥한다. 됐죠? 아, 문명, 인간. 두 개 합쳐서 그냥 인간 문명이라고 해도 됩니다. 폭력성 되는 겁니다. 괜찮죠? 하지만 매번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의 상한새에 지나지 않는다. 피에 젖은 한 마리의 상한새.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인간에 의해 파괴된 순수한 자연이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새라고 하는 작품은 음, 새라고 하는 작품은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순수한 자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일제강점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입니다. 괜찮죠. 어쨌든 두 작품 다 상징적인 시어를 들었다가 일단 핵심이 되겠죠. 주제의식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시어. 그 시어들의 의미를 밝히고
매칭시키는 거. 그리고 대비되는 시어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구분 짓는 거. 괜찮습니까?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작품 여기까지.